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독서 활동은 꼭 해야 된다라고 대입에 미반영 된다고 하지만 반영된다라는 의견이 두 군데에서 다 모아졌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쩌라고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특의 독서 활동을 쓸 수 있는지 선생님과 그리고 대표님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교육 네. 먼저 하시죠. 공교육? 공교육 먼저 하시죠. 공교육부터? 네. 공교육. 대표님이 말이 좀 청산 유수처럼 나오셔서 이 부분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저희 찔러서. 긴장해야겠네요. 저희가 했었던 건 일단 학교 활동과 연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국어는 국어, 수학이면 수학 형태로 해서 각 교과에서 독서 토론이라는 걸 교과별로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백범일지를 전교생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 걸 각자의 주장들을 다 교과 세특에 적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하는 게 제일 많이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어딜까라고 하는 거를 어딜까요? 봤더니 자율하고 개인 세특이라고 개세특을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개세특에 적을 수 있는 몇몇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것 외에 못 적게 하기 때문에 자율 1500바이트 그리고 개세특도 그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기존의 교과별로 전교생한테 동일한 책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전공에 맞게끔 책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전문가 하면서 서평을 해요. 서평을 한 결과를 기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눠서 메인 책을 정해서 찬반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독서 토론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 개인별 세부는요 개세특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데요. 선생님한테 좀 네. 안 어울려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율 탐구 활동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헌연구법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책들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선행 연구로서 쓸 수 있는 책들을 되게 풀어 쓸 수 있게끔 되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 개세특은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쓰시는 건가요? 개인별 세부 능력은 담임 선생님이고요. 담임 선생님만. 네. 그게 궁금했어요. 어머님들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독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거를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마 네. 학교에서 네. 누가 권한이 있다는 걸 담임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연계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로 활동에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다른 영역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뭐 그러니까 없는 학교들은 이제 거기도 많이 그쪽에도 많이 네. 활용할 수 있죠. 네. 궁금했어요. 요즘에 개세특이 뜨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차 떼고 포 떼고 이제 다 잘라놓으니까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특 쓰는 선생님들이 논술 강의를 다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압축적으로 쓰느냐. 선생님한테 네. 그러니까 중원부원 이래가지고 막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임팩트 있게 딱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논술에서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거는 누구는 천자를 쓰고 누구는 백자를 써요. 그럼 백자를 쓴 사람이 훨씬 더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네 독서 활동 얘기할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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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은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뭐 어디다 집어넣는다기보다는 학교마다 독서를 활용하는 방안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토론 중심으로 가시는 그 학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진로 탐색 활동이라고 해서 아예 국어 시간에 그냥 박아버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진로 교과도 있고. 네, 그래서 책을 하나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읽어와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걸 읽어라. 네, 그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랑 연결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교과마다 단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단원들을 엮어가지고 이제 학습 내용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예, 세부적인 뭐 교과 내용의 개념하고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단원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보건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이런 동영상 강의를 좀 더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의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리까리한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생부 합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딩을 좀 시키거든요. 코딩을 시켜서 이제 재미로 본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딴 것보다도 수학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학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교과 과정을 넘어서요. 1학년 때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 CT MRI를 1학년 때 못합니다. 왜냐? 미적분 돼서야 나오거든요. 네, 미적분의 교육과정에 개념이 맞춰서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는 1학년 때 얘기인 못 거구나.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 교과 연계로 단순하게 하면은 이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 그나마 둘러치는 게 파이썬에 해당되는 수학만 뽑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수학들을 뽑아놓는데 거기 보면 선형대수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뭐 기하, 벡터, 뭐 벡터의 개념을 알아야지 하니까 행렬의 개념을 알아야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엮어놨는데 이게 약간의 꼼수인데 선행학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대놓고 선행학습은- 꼼수인데. 근데 이거 어차피 독서 활동이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학교마다 막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져갔을 때 이거 뭐 수학 원인데 너 왜 미적분 책을 들고 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마 그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건 어떤 내용도 적을 수 없다는 항목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아예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러니까 선행학습 금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둘러 쳐서 정보 시간에 그걸 다 때려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교과에 독서 추천을 할 때 그냥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교과 단원을 세밀하게 보면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요. 먼저 보고 거기서 책을 갖다 일단 선정을 하면은 이제 확장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 꼬리에 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뭐 각 학년마다도 이제 그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테크트리를 짜는 거죠. 선택 과목에 따라서. 최근에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애들이 교과 발표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추천을 해줬던 게 그 단원과 관련된 책 2권을 가지고 와서 그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표를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많이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히 독서를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책 내용 요약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별로 활용성이 없죠. 그거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종의 기원이나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 그냥 내용이 이랬다, 무슨 프로그래밍화된 무슨 기계로 뭐 그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걸 읽으니까 뭔가 인간 자체의 뭐 인간의 영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을 너무 유물론적으로 본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확장적인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항상 보면 항목마다 나오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끝에 보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합니다. 느낀 점을. 또 하나 덧붙이자라고 하면 저희 학교에서 지금 독서 토론이 진행되는 책 중에서 하나가 모자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나이라는 그 정신의학 관련된 책이 있어요. 의대를 노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의학 계열을 원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써와요. 근데 다 윤리 쪽으로만 써오는 거예요. 그 책이 좀 그런 부류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계속 애들한테 화를 내요. 닌 전공을 뭘 생각하고 이걸 얘기했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한 3-4번씩
돌아가서 다시 써오고를 하거든요. 그게 거의 그 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 같은 경우도 과학책이나 수학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식이 전혀 나오지 않는 수학과학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뭐 수학과학적으로 꼭 공부를 하려고 막 필기하고 요약하고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전반적인 어떤 시대 흐름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슈로 이제 가지고 논란이 됐던 내용들, 이걸 갖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줄거리 중심으로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 같은 경우에 접하기는 되게 쉬운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독서 지도 하실 때 방향성을 좀 잘 제시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진짜 답답해요. 글자 수도 몇 자 적을 수 없는데 줄거리만 막 페이지를 적어보면 선생님들 다 답답하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독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엄마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교과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이걸 배우고 있는데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도 안 되고 거기서 뭔가를 따와서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사실 좀 힘들고 학생들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독서 활동에 대한 약간의 안내를 해주는지 안내를 해주긴 하시는지. 근데 일단 가장 많은 학교에서 학교별 권장 도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권장 도서가 대부분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분야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하되 뭔가 더 필요하면 그거를 지정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게 되면 여기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책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 대부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해주는 학교는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좀 괜찮은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각 대학별로 그 학과별 추천 도서라고 하는 걸 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서울대도 있고 그리고 지방 국립대에서도 학과별로 그 전공 도서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리스트하고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전남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보고 아마 그 학교의 권장 도서를 정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추천을 할 때 많이 보는 게 이제 서울대 추천 도서 100선, 네, 그다음에 연대에서 200선, 네,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는 제가 추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책 목록을 보면 좀 알거든요. 너무 어려운가? 왜냐면은 서울대하고 연대는 그래도 고전이라고 할 만한 좀 보편적인 그런 도서들을 써놨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딱 목록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 좋아하는 책들 전부 다 짝 읽게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의 전문적인 뭔가 그런 책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에 있어서 되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될 만한 책들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그 학교를 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학교를 쓸 때는 도움이 덜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스트에 면접 간다. 그러면 그 그러면 과에서 오케이. 그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좋아할까?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봐주고 그러면서 그때 면접 갔을 때 얘기해주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딱 조합을 해보면 독서 활동을 좀 기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활동에서 좀 드러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단 조심해야 될 거는 교육과정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에 무는 어떤 내가 무엇을 느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줄거리는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학년별로 제가 이제 학생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지도를 하는 방식이 깔때기를 본따서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광범위하게 교양 중심으로 독서를 하고 그다음 활동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전반적인 컨셉 자체가 1학년 때는 교양을 쌓는, 그러니까 책 자체를 꼽는 것보다는 책장의 사이즈를 넓히는 작업들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책을 꼽기 시작하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전공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독서 목록만 본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어떤 과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좀 보일 수 있게끔 책을 양적으로 일단 꽂아두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책장에 책을 꽂는 게 이제 난이도로 달라져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교양 수준,
교양을 넓히기 위한 그런 독서를 하고 2학년 때는 이 학생의 전공이 뭔지 충분히 특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엮고 3학년 때는 이 전공에 대한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쪽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1학년 때는 단순하게 뭐 그거는 조금 있다. 네. 예고편을 오늘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진짜요? 네. 뒤에서 얘기 안 해주실 거예요? 네, 뒤에서 그러면은 뒤에서 나오지 않는 책들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책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겠다는. 네, 뭐 네, 그렇죠. 포부? 네, 그렇게 하고 1학년 네. 전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또 디테일이 생명이라 결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은 또 안 환불해서 오시기 가시면 때문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만약에 교양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한 국부론 정도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국부론이 사실 뭐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부론을 썼던 그 아담 스미스가 사실은 경제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공부했냐? 경제학의 아버지면 경제학을 처음부터 지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한 거는 경제학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윤리학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윤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제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되게 경제적 이론이나 수학이나 이게 많이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분업의 원리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그건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거잖아요. 장인과 도제가 등장하던. 근데 이게 이제 공장제 그 방식으로 바뀌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업화에 따라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가죽 자르는 애들은 계속 가죽만 자르면 되고, 그럼 또 이제 가죽을 갖다 대충 잘랐는데도 막 모양이 척하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노하우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부론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들어가면은 한 자본론 정도를 읽어주는 거죠. 론 시리즈. 네. 그리고 3학년쯤 되면 이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 정도를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 경제학과 갈 친구들은 이 순서대로 읽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된다. 대학 붙어요. 당연히. 이해만 되면 붙죠. 이해가 되면 붙어요. 이틀을 타면. 일을 못할 것 같아. 붙은 학생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면서 이거 이해했는다 그러면 이거 핵심은 이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주죠.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사실 단순하게 책만 딱 던져놓고 그냥 읽어. 기록했어? 오케이. 이러는 게 아니라 던져놓고 실제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사기는 안 치거든요. 공부를 시켜요. 실제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마 면접을 통과하면 교육을 시키죠.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결론은 학교 독서 활동을 이제 학생부의 정년 노하우는 선생님과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면접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린 다 책임을 진다. 결론은 그렇게 내는 걸로. 네. 그러면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독서활동 기록의 정년 노하우는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세세히 적어뒀다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